안녕하세요. 엠비덱스 테니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선수 생활을 마친 후 몇 년 만에 지도자부 복식 대회 2번, A그룹 단식 대회 1번을 참가하면서 느낀 점들을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회는 대회다. 한국 동호인 시합의 환경은 상당히 가혹합니다. 아마도 그것이 최상위 동호인들 중 기술적으로 크게 뛰어나 보이지 않는 선수들이 있는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우선 하루에 5세트에서 8세트 정도를 이겨야 우승을 할 수 있는데 결코 적은 양이 아닙니다. 특히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오전에 한 게임, 점심 때쯤 한 게임, 그 후 연속으로 4게임에서 5게임 정도를 해야 하는 상황은 기본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체력과 정신력을 요구합니다. 8시 반 정도까지 대회장에 가려면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전날 퇴근하고 그래도 다음날 대회라고 공 좀 치고 집에 가면 빨라도 11시, 늦으면 12시, 1시에나 잘 수 있습니다. 전날 대회장에 간다면 새로운 환경에서 잠을 자고 대회를 치르는 것이 또 부담스럽습니다. 경기 일정이 앞서 말한 것처럼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언제 밥을 얼마나 먹고 어떻게 쉬고 각 경기 전에 웜업은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해서도 여러 대회를 참가하면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힘든 점은 원세트 노헤드 경기라는 점입니다. 제가 한 세트 경기를 할 때 승률이 70%인 상대와 경기를 한다고 가정하면 3세트 경기를 하면 제 승률은 78.4%가 됩니다. 포인트당 승률이 60%인 상대와 경기를 할 때 노헤드 상황에서 승률은 60%이지만 듀스 게임을 할 경우 약 70%로 증가합니다. 이처럼 1세트 노헤드 시스템은 구조적으로 더 많은 변수를 만들어내고 내가 평소라면 잘 지지 않았을 상대에게 조금만 운이 나쁘면 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대회 상황이 주는 압박감은 많은 경험이 쌓여도 익숙해지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저도 이런 압박감이나 대회 환경에 적응하는 것에 실패하여 평소보다 많은 언포스트 에러와 더블 폴트를 하고 사실상 자멸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경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둘째, 서브가 반이다.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지만 중상급자 이상이 되어 레슨을 줄이고 동호회 활동을 하다 보면 서브 연습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저 역시도 혼자 연습할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테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샷인 서브 연습을 충분히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경기 중 서브를 넣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연습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파워를 높이거나 코스를 노리는 것은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하고 경기 중에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선수 생활을 그만둔 후 제가 졌던 경기들을 돌아보면 공통적으로 첫 서브 확률이 떨어지고 더블 폴트도 많이 했던 게임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업로드한 많은 영상에서도 꾸준히 서브 난조를 보였는데 이번 A그룹 대회 이후 저는 서비스 연습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첫 서브와 세컨 서브 확률에 대해서 저는 첫 서브는 65% 이상, 세컨 서브는 90% 이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떤 기술이든 0점에서 90점까지 올리기 위한 노력 이상의 노력을 해야 97점이나 98점까지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컨 서브 확률을 95% 이상 올리는 것은 너무 많은 노력이 필요하거나 스피드 또는 코스를 희생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세컨 서브에서 어느 정도 코스 조절이 가능하거나 가끔 위너도 나는 정도의 세컨 서브를 가지고 있다면 가끔 더블 폴트가 나더라도 힘있게 넣어주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게임에 평균 6개의 포인트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첫 서브 확률이 66%라면 2개의 세컨 서브를 넣게 되고 세컨 서브 확률이 90%라면 5게임 동안 1개의 더블 폴트를 하는 수준입니다. 이는 단식 한 세트 게임에서 1개의 더블 폴트를 하는 정도이니 크게 부담되지는 않는 수준입니다. 실제로 ATP 서브 레이팅 최상위권에 위치한 선수들도 첫 서브 확률이 60에서 70%, 더블 폴트는 경기당 1.5에서 3.5개 정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물러나도 괜찮다. 저는 선수 때부터 베이스라인에서 많이 물러나지 않고 따박따박 그라운드 스트로크를 받아치다가 상대 에러로 득점을 하거나 기회가 오면 백핸드 다운 더 라인으로 득점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체격 조건이나 뒤늦게 테니스를 다시 시작한 점 등의 이유로 항상 저보다 강한 상대와 경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물러나면 열심히 뛰어다니기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선수 생활을 그만둔 후에는 반대로 저보다 강자들과 경기를 할 일이 적고 복식을 많이 하다 보니 또 물러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대회를 나가보니 가끔 오는 깊고 묵직한 공에 대해 에러가 많았고, 두 번째로 출전한 지도자부 대회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앞뒤 움직임을 해보니 우선 에러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물러나거나 제 공이 짧더라도 현역 선수들처럼 순식간에 치고 들어온다거나 코칭을 나오는 등의 일이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앞뒤 움직임을 가져가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넷째, 320g은 무리다. 저는 테니스를 다시 시작한 2015년부터 2016년까지는 300g의 헤드 라디칼 MP, 2016년부터 2017년까지는 305g의 윌슨 블레이드, 그리고 2018년에는 305g의 요넥스 Vcore SV98 라켓을 사용하였습니다. 선수 생활을 그만둔 후 손목 부상에서 회복하고 다시 테니스를 꾸준히 치기 시작한 2022년부터는 집에 새 라켓으로 남아있던 310g의 요넥스 듀얼 G를 사용하였고, 2023년에 듀얼 G의 후속 버전인 310g의 요넥스 Vcore 프로를 한 자루 더 사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8월 31일 김천 지도자부 대회 이후 파워를 조금 늘려보겠다는 마음으로 320g짜리 퍼셉트 97D 모델을 사용해봤지만 창원 A그룹 단식 대회에서 한계를 느낀 후 다시 310g의 퍼셉트 97 모델을 두 자루 더 구해서 적용 중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연습량으로 언스트롱 320g의 라켓을 사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을 하였고, 당분간은 퍼셉트 97에 정착할 생각입니다. 실제로 ATP 선수들의 라켓 무게를 보면 상당히 넓은 범위로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테일러 프리츠 선수의 경우 언스트롱 305g 정도 되는 라켓을 사용합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라켓이 무거울수록 헤드라이트인 경향은 있지만 어쨌거나 선수들이 쓰는 라켓 무게의 분포를 보면 정답은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외에도 단순히 힘있는 스트로크를 치는 것 외에 복식에서는 좀 더 다양한 무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였고, 특히 복식에서는 발리와 로브, 단식에서는 슬라이스와 드롭샷을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왼손 포핸드를 더 잘 활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서 꾸준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올해 남은 대회는 11월 2일 안동 A그룹 대회와 11월 3일 경산시장배 지도자부 대회인데, 대회를 잘 마친 후 다른 영상으로 또 구독자 여러분들을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